안녕하십니까, 거인업계 김영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수시 모집, 즉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시작해서 수능으로 끝납니다. 물론 일부 대학은 정시 모집 선발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출결, 봉사 등과 같은 비교과 성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반영 비율도 미미한 수준으로 크게 변별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교대, 사범계열이나 의학계열 등의 특수한 경우는 면접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능시험 성적을 100% 반영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각 대학과 학과별로 수능 성적의 반영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정시 지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최선의 학습으로 수능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정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정시 선발 방법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정시 모집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보통 평가원이라고 부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수시 선발 비중이 늘어나서 수능 시험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능은 학생으로 치르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과 과정의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BS 교재가 연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6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수험생은 각 영역을 선택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 가형과 나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며,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영역 중에 선택해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 보통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가형을 선택하고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나형을 선택합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성적은 등급만 제공됩니다. 영어도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등급만 제공됩니다. 이러한 체제는 올해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3과 내년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2까지 유지됩니다. 사실 2021학년도부터 수능을 치르는 현 고2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수능 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져서 현 체제대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체제의 변화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2학년도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영어에 이어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도 절대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고3이 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와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치러집니다. 사실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현 고2는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대상이지만 수능체제 정책 결정이 늦어진 탓에 2022학년도부터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수능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흔히 우리가 평가원이라고 부르는 수능 출제기관에서는 매년 6월과 9월에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예측하게 되며, 평가원에서도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 두 번의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11월 14일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면 20일 후
수험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되고 평가원에서는 응시 인원과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도수 분포 등의 채점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 통지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험생이 치른 영역과 유형,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는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전체 응시생의 평균 성적에 따라 변하는 점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00점 만점이며 해당 영역에서 내가 취득한 원점수의 위치를 보여주는 상대적인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이 평균 점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난이도와 함께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리웠던 작년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만점자 표준 점수는 150점까지 나왔습니다. 백분위는 전체 응시 집단에서 내 위치가 몇 %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국어 영역의 백분위가 96이라면 96%의 수험생들이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누적 인원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 그 다음 12%는 3등급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와 한국사는 이런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수험생이 취득한 수능 점수는 변함이 없지만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각 대학마다 반영 과목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가, 나, 다군의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정시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능 성적을 정시 모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